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작년 연말에 우연히 만난 10살 연하 일본인 남자친구와 짧은 연애 끝에 올해 2월 중순 차였어요. 이별 이유는 장거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일만 우선시하는 자신의 태도가 미안하다고 상대가 얘기하면서 반쪽짜리 마음으로 만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메시지로 조심스럽게 이별을 통보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불안형과 회피형이 섞인 성향이라 제 불안함을 들키면 그 사람이 떠날까봐 바쁘다고 하면 먼저 연락 올 때까지 꾹 참고 기다려줬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연락이 줄어들길래 서운함을 조금 표현했더니 점점 뜸해지다가 결국 12시간 잠수 후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로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 깊은 대화도 못 해보고 끝난 게 너무나 아쉽고 그립습니다. 그런데 바쁠 땐 인스타 앱까지 지우던 사람이 요즘은 한가한 건지 이틀 연속으로 제 스토리를 꼬박꼬박 읽고 있어요. 여기에 의미부여를 하고 싶진 않지만 미련이 크게 남습니다. 이걸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기다리거나 먼저 연락해봐도 될까요? 아니면 깔끔하게 포기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이 남자? 제가 그 일본에 여행 가서 그 술집에서 네. 우연히 만나서 제가 먼저 마음에 들어가지고 헌팅 하다가 만났거든요. 저는 솔직히 뭐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 네. 친구는 이제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네. 엄청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저도 이제 의심을 계속 했죠. 뭐 네. 나를 언제 봤다고 얘가 벌써 이런 마음으로. 근데 사실은 외적인 게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 제가 아, 이제 잘생겼구나. 네, 그리고 제 친구들이랑 지인들도 무조건 다 잘생겼다 할 정도로 저도 그냥 음, 넘어갔고 제가 바로 다음날 한국에 돌아가야 돼서 짧게 이제 만나고 헤어졌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꼭 한국에 가겠다 뭐 내가 누나 좋아해도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예쁜 말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한국에 와서 네. 데이트도 하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네, 만났어요? 정말 짧게 만났어요. 한 4개월? 나쁘지 않은데요. 그렇게 엄청 짧지 않네. 그래도 100일은 네. 넘었잖아. 근데 정식으로 데이트한 게 딱 한 번밖에 안 아, 돼서 그때 한국에서. 네, 그래서 음, 만났다고 하기엔 조금 진도는 거의 다 나갔고. 영상통 네. 네. 그것도 뭐 중요한 이슈니까. 그러면 일단 이 남자는 이제 존나 회피형. 아, 확정이죠. 네, 사실 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좀 정서가 불안형이다, 연애할 때. 일본 사람들은 이제 연애할 때 회피형이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일남이었나 봐. 이렇게 치부하면 끝나는 일일 수 있겠지만 회피형의 매력이 이 매력이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실제로 이제 그 빠지는 포인트가 네. 눈앞에 있는 거예요. 엄청 집중을 잘해요. 눈앞에 있을 때 되게 충실한 편.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떨어졌을 때 눈앞에 없는 나에게는 딱히 알아서 감정이입을 안 한다고 해야 되나? 시간적이든가 감정적인 투자를 좀 덜하는 느낌이 든다든가. 그래 놓고 떨어지면 그리움은 생기잖아요. 내 스토리가 막 이렇게 올라오면 알짱알짱 거리잖아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면서 그 회평이 날아가. 처음에 꼬셨을 때 마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또 다시 연락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좀 믿어봐도 되나 좀 다른가 해서 다시 만나면 또 회평 반복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회피형이 딱 제 얘기기도 하거든요, 아, 사실은. 본인도 회평이에요? 네, 저도 약간 네.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서 이 친구 마음도 알고 그 상황도 너무 잘 알고 앞으로도 쭉 그럴 거라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래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이별을 통보했을 때도 그냥 담당한 척 그냥 받아들였어요. 구구절절 말하는 것보다 난 네가 일 열심히 하는 거 멋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응원하겠다. 그동안 맞춰줘서 고마웠다.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니까 이제 이 친구도 바로 읽고 다음날 답장을 하더라고요. 누나도 이제 응원하겠다. 그동안 너무너무 행복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거를 그냥 이제 일식한 상황이거든요. 답장은 따로 안 했고 그냥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절대 그 회평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뭐 진짜이긴 음, 하겠지. 일부분은. 하지만 대부분 그냥 변명이고 그게 메인 사유가 아닌 거죠. 이 친구로 음, 치면은 자기 상황이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인스타 앱까지 바쁠 때는 지우던 사람이 뭐 요즘에는 막 계속 이틀 연속으로 내 스토리 막 꼬박꼬박 본다. 이건 사실 선택형 바쁨인 거죠. 내가 성가신 거죠. 그러니까 만났을 때 거기서 도파민이라든가 어떤 연애 감정을 느끼지 못하거나 혹은 덜 느끼거나 예전만큼. 근데 지금은 다시 느끼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디폴트인데 회피형을 뭐 마음을 돌려서 어차피 똑같이 할 건데 뭐함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다시 잡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다시 잡아서 예전이랑 내가 좀 다르게 행동하면 되니까 그 다르게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의 이제 문제인데 그거는 다시 잡는 방법이랑 동일해요. 눈앞에 많이 띄어야 돼요, 회피형은. 연락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재회를 시도하든 다시 연애를 시작해서든 연락에 힘을 별로 안 주셔야 돼요. 근데 연락할 때는 굉장히 살갑게 재밌는 얘기만 나누는 겁니다. 진짜 이게 달콤한 것만 주는 거라서 되게 주는 입장에서 약오르긴 한데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회피형이랑 가장 오래 연애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하나 있는데 딴 사람이랑 동시에 만나는 겁니다. 알죠, 어, 알죠. 그게 이제 네,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도 사실 그 경우 아니면은 굳이 회피형을 왜 만남인 겁니다.
사실 회피형은 그렇게 당해도 싸요. 딱 한눈 팔아도 할 말 없어 자기들은. 맞잖아요. 가만히 외롭게 두질 말던가. 하지만 외롭게 뒀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뭐 이별 통보까지 했고 그리고 정말 자기가 달콤한 것만 삼키겠다. 그럼 나도 너한테 쓴맛을 감당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이상론이고 방금 얘기한 게 좀 이제 타협을 하면은 지금 물리적으로 한국 사람끼리면 그냥 자주 봐라가 궁극적인 해결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사람이니까 장거리니까 자주 못 보잖아요. 그럼 떨어져 있을 때 자주 연락하는 거를 좀 포기를 해야죠. 이거는 제가 옛날에 장거리 연애 잘하는 법 영상에서도 핵심 내용 중에 하나로 제가 얘기했던 건데 장거리 연애할 때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사랑을 유지하려면 오히려 연락을 잘해야 된다. 사람들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장거리 연애가 어렵고 항상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저는 장거리 연애 6년 했거든요. 그것도 한 3명? 연단이야 친구들과. 근데 기본적으로 연락을 하루에 한 번 하되 딱 하이라이트일 때 내가 텐션이 있고 얘기할 거리가 충분하고 나도 충분히 이 연락에 집중할 수 있을 때만 연락을 해요. 근데 말이 웃기긴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본인도 어느 정도 회피형 기질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러면은 떨어져 있을 때 꺼둘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의식적으로 하냐 자연스럽게 하냐의 문제인데 지금 뭐 이 남자를 다시 만난다거나 하면은 의식적으로 이제 꺼둬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서운하거나 이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무조건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회피형 기질이 아예 없고 오히려 불안형 기질이 강한 사람이면 사실 방법을 알아도 못하죠. 데이트했을 때 약간 불편했다고 느낀 게 서로 똑같은 회피형이니까 회피형끼리 뭔가 기싸움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되게 불편했거든요, 일단은. 별로다. 네. 네, 연락할 때도 이제 이 친구가 바빠 보이니까 그럼 내가 알아서 연락 안 해야겠다. 그래 오늘도 하팅하자 이러고 이제 연락 안 했는데 점점 그게 늘어나니까 뭐지 이게 연인 관계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마음이지 이래서 제가 점점 외로워지는 걸 깨닫고 그러면 이 마음을 내가 얘한테 집착 안 하겠고 다른 데 분배시켜보자 하고 저도 이제 시도를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근데 이걸 되게 꾹꾹 참고 있다가 내가 이제 누나 뭐 나한테 서운한 거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물어봐줘서 제가 그때 이제 얘기를 했죠. 원래는 술 취했을 때마저도 저한테 연락을 계속 했거든요. 네. 근데 그랬던 사람이 너무 달라져서 제 머릿속에 온갖 상상을 다 돌린 거예요. 다른 여자 만났나? 뭐 헌팅했나? 지금 나 만나는 것처럼 다른 여자 만난 것 같은데? 너무 불안해서 한마디를 딱 했는데 이제 이 친구가 그 뒤로 이제 반나절 동안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장문으로 그렇게 이제 결국에는 헤어지겠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그렇구나. 근데 문제는 사실 만나도 되는 회피형이 있고 만나도 안 되는 회피형이 있긴 하거든요. 회피형은 뭐 무조건 만나면 안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굳어져 있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회피형 기질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하기 싫은 거 안 하려고 하는. 근데 이제 만나도 되는 회피형의 전형적인 게 만나서는 정말 잘하는 사람, 아까 얘기했다시피 눈앞에 있을 때 정말 충실한 사람, 이런 진짜. 회피형은 자주 만나면 더 해결이 되고 물론 문제 터질 때 한 번씩 회피하는 게 괘씸하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똑같지만 하지만 뭐 만나서 좋은 부분 때문에 계속 싫은 부분 감당하면서 만나는 거니까 그게 뭐 사랑이고 연애니까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만나서도 좀 애매했다면서요. 근데 이게 언어적인 차이 때문인가요? 아니면 뭐가 문제였던 건가요? 언어가 아직 완벽하게 통하지 않는다는 그쵸. 것 때문에 서로 진솔한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깊은 대화를. 그냥 좀 같이 있으면 아무 말 없이 뭐 이제 서로 몸에 기대 있거나 스킨십 하거나 뭐 이럴 때는 솔직히 그냥 아무렇지 않고 아 그냥 그쵸. 편하거든요. 너무 좋죠. 네, 근데 뭔가 이게 대화가 안 돼서 그런지 다른 걸 뭐 할 때는 좀 그냥 계속 서로 눈치를 많이 봐서 그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얘가 외국에서 왔으니까 편하게 해줘야 되고 잘해줘야 된다. 그리고 나는 10살이나 많으니까 내가 뭐 누나로서 어른으로서 잘해줘야지. 완벽하게 보여줘야지. 근데 이 친구도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제 눈치도 많이 보고 저한테 조금만 실수해도 자기 너무 어린애 같다. 남자다워지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그냥 괜찮다고. 그리고 이 정도는 실수 아니라고. 너랑 나랑은 문화 차이가 있으니까 서로 다른 거지. 그냥 그렇게 이제 위로했죠. 계속 괜찮다 괜찮다 하고. 네. 근데 그래도 자기가 계속 눈치 많이 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히려 다 맞춰주려고 하고 아무래도 이제 상대의 불편함을 고려해서 그 배려를 내가 완벽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배려해야 될 범위가 너무 커져요. 점점 더 많이 바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 사람이 나쁘고 뭐 약간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인간 본성인 게 내가 그거를 100% 맞춰줬기 때문에 그 회피형이 버릇이 더 나빠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준을 오히려 좀 낮춰줘야 돼. 뭐 한국 사람, 뭐 일본 사람, 연하, 연상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내가 불편한 게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몰아붙여야 돼요. 이게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을 뭐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연애는 가스라이팅의 정점이에요. 나 이거 좋아해 같이 하자. 나는 이런 사람이 좋아. 상대방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면서 맞춰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좀 깨져보면서 점점점 맞물리는 거지 한 방에 딱 아기가 맞는 사이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해피형이면 왜 답이 없냐? 둘 다 안전한 선택만 한단 말이야. 무난한 맞아요. 선택만 하려고 하고. 그러면 당장은 평화롭겠죠. 아무 문제 없겠지만 그 이상 깊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피형은 남들보다 좀 더 솔직하게 다가가야 되고, 그러니까 내 주관을 뚜렷하게 드러내야 회피형이 나중에라도 어떤 고칠 여지라도 생긴다는 거죠. 회피하는 동안에도 나한테 긁히긴 긁혔잖아. 제대로 긁혀야 여기가 아플 거 아니에요. 아프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야. 원래 안 아프면 어때요? 아무 기억도 안 남지만은 내가 크게 다친 기억은 평생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를 제대로 이제 만들어주는 거지. 내 흔적을 남겨줘야 돼. 그걸 안 하셨죠? 못하겠어요? 왜요? 네, 그냥 좀 겁나요. 알고 있어요. 그걸 안 해봤을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근데 결론은 어때요? 떠났잖아요. 어차피 안 맞물려도 떠나요. 그지 굳이 끝나니 상처받고 끝나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반드시. 그럼 저는 무조건 상처받고 떠나는 게 더 많이 남는다고 봅니다. 관계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한테서요? 둘 다요. 뭐 내가 뭐 긁은 쪽이라면 나도 아쉬움이 덜 남고 그래도 해볼 만큼 해봤으니까 상대방도 제대로 이제 아프고 남아있으니까 내가 더 기억이 날 거고 그러면서 서로서로 영향받으면서 인생의 스승이 돼주는 거죠. 그래서 좀 긁으세요. 좀, 네. 이제 스토리 봤어. 그러면은 걔 스토리 올라왔을 때 DM 하세요. 눈앞에 그렇게 알짱알짱 거려주시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이걸 했을 때 뭐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싫어하면 어떡하지, 어쩌라고요. 회피형들은 깡이 없어. 조카하면서 지를 수 있는 깡이 있어야 뭔 일이든 일어나는데 그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지나치게 강하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네. 그래서 할 때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거 알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거 해야 된다. 좀 질러야 되겠다. 숙제를 남겨드려서 죄송하네요. 하지만 이거 안 하면 못 만나요. 아니, 먼저 그냥 연락은 안 올까요? 안 올 것 같아요. 자기 영역이 강한 회피형이기 때문에 계속 성문을 두드려야 돼요. 그러면 열릴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열린 다음에 유지를 하는데도 추가적인 좀 수고가 들어가니까 그냥 만나지 말까요? 회피형 발동한 거잖아요. 네. 네, 만나지 이게 마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자꾸 거지. 막- 특별하게 생겼다면서요. 네, 한 번 들어가는. 더는 만나보고 싶을 정도로 네, 더 만나보세요. 저는 찬성입니다. 좀 깨지고 이렇게 해봐야 네, 되겠죠. 좀 쪽팔리고 깨지고 시행착오도 있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제가 왕도가 없습니다. 뭐 어떡하겠어. 용기를 내야지. 용기를 네, 내야겠죠. 간발해. 감사합니다. 얼굴 보고 참으세요. 얼굴만 보면 정말 만사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죠. 잘생긴 얼굴을 상상하면서 그래 아까우니까 그런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력해볼게요. 알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